2024년 말 메모리 시장이 HBM의 이야기에 환호하고 있을 무렵 디램 시장 한켠에서는 적색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3분기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상황. 스마트폰에 쓰이는 모바일 디램을 빼고는 10% 내외, 서버용 디램의 경우는 10%대 후반의 가격 상승이 있었죠. 이어지는 4분기 전망은 3분기만큼은 좋지 않았지만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 HBM을 위시한 서버 시장의 상승이 더해져 전체 시장은 여전히 10% 내외의 신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기성 디램 시장은 10% 내외의 완연한 하락세에 접어들고 HBM을 포함해야 겨우 상승을 이어가는 수준.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2025년의 전망인데요. HBM을 포함해도 이 D램의 가격은 하락세에 접어든다는 추정. 2024년 마지막 시점에서 바라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전황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CES의 이야기로 축제와 같은 분위기지만 사실 디램을 비롯한 메모리 시장은 긴장이 크게 다른 상황. 그렇게 을사년의 첫 번째 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버 시장은 AI 서버라는 새로운 세그먼트가 개화하며 시대의 상승 효과를 아주 강하게 누리고 있지만 나머지 PC, 스마트폰 시장은 생각만큼의 반향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죠. 예상을 하회하는 시장의 펀더멘털.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최근 목도하고 있는 디램 가격 하락의 그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을 그려볼까요? 우선 다음은 2023년 말경에 바라본 2024년의 PC 시장 전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2024년 생산 전략에 참고가 되었을 자료겠죠. 8% 수준의 상승을 추정하던 당시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른바 코로나 기저 효과에 더해 AI의 상승 효과까지 이 서버 시장을 넘어 PC, 스마트폰 시장에도 불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2013년 말. 하지만 2024년의 시장은 어땠을까요? 아직 기관들의 연산 통계가 나오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지만 PC 시장은 3%대의 신장, 스마트폰 시장은 5% 내외의 신장이 추정되는 상황. 결론적으로 2023년 말의 전망보다 시장이 저조했다는 것이죠. 저조한 시장의 판매량.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 시장 현황을 다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분석해보는 수고인데 전년에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2014년 상반기는 10%대 내외의 성장을 해낸 반면 하반기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2014년 하반기 메모리 가격 하락이 시작되는 첫 번째 배경이 됩니다. AI 시장은 견조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6할을 차지하는 나머지 두 시장 PC, 스마트폰 시장의 상승 모멘텀의 상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더해지는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트럼프 효과입니다. 사실 트럼프 효과란 단어는 트럼프 당선에 의한 정책 불확실성, 그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뜻하는 말이죠. 정책 불확실성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만들고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최근 이 외환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강달러 현상이 트럼프 효과의 대표적 양태인데 반도체 시장에는 또 다른 양태의 트럼프 효과가 이미 2014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대중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나타난 기업들의 선재고 축적 현상이죠.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는 바이든 정권에서도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오롯이 트럼프만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 정확히는 대중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까지 고조되고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해칭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기업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최우선 순위의 전략. 그렇죠. 선재고 축적. 오늘 주제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보면 PC,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하이닉스와 삼성 또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미리 쟁여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업들이 부품 재고를 꾸준히 늘려간 2014년의 중순 그 모습들이 담긴 그래프인데요. 그러면 상황이 조금 더 분명히 정리가 되죠. 이렇게 중간재 시장의 수요가 일정 부분 미리 소진된 상황에서 하반기부터 최종재 시장의 판매량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만들어지는 시장 변화. 4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갑작스럽게 하락 전환된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세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앞선 두 개의 원인들이 시장의 펀더멘털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익히 겪어왔고 그래서 충분히 대응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이슈들이라면 이 세 번째 이슈는 완벽히 새로운 이슈로 아마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와 관련해 가장 큰 뇌관이 될 이슈. 다음과 같은 4개의 알파벳으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CXMT, 허페이에 기반을 둔 중국의 D램 제조사. 메모리 굴기가 한창 시작되던 시기, 당시 우리가 이 중국 메모리 굴기를 다룰 땐 허페이 창신으로 소개했었죠.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성공을 증명하는 이름.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2014년 4분기 시장에 일어났던 가격 하락 사태의 세 번째 주범으로 등장하는데요. 수율이 높지 않다, 캐파가 크지 않다 등의 이유로 그동안 이 CXMT를 두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손쉽게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상황은 완벽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한번 같이 볼까요? 2013년 이 하락 사이클에 대비하기 위해 디램 3사가 감산에 들어간 사이 꾸준히 캐파를 늘려간 CXMT. 2024년에 들어 생산 캐파 기준으로 시장에 무려 10% 수준에 안착한 모습. 트렌드포스는 2025년 말 CXMT의 캐파 점유율을 무려 15%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없어야겠습니다. 생산 캐파는 단지 이들이 가진 생산 능력의 총합으로 이 생산 캐파 10%를 시장 점유율 10%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생산 능력과 생산량 사이에는 수율이, 또 그렇게 만들어진 생산량과 시장 점유율 사이에는 판매라는 관문이 자리하죠. 이 중 우선 수율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지나 만들어진 시장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량을 약 5% 정도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5%라는 생산량을 10% 수준의 생산 캐파를 감안해 역산해 보면 현재 수율이 기성 기업들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이 CXMT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기울기입니다.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산 제품을 쓰도록 강제하고 실제로 기업들이 그 오더를 충실히 따르는 이 관주도의 중국 경제의 성격을 감안해 보면 이들의 침공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란 것. 그리고 그렇게 2025년의 디램 시장은 정말 오랫동안 유지해온 3자 체제에서 이제 4자 체제로 변모할 것이라는 주장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CXMT의 기술 수준은 빅3가 2010년대 중순에 대량 양산을 기준으로 잡아도 2010년대 후반에 양산에 들어갔던 1X, 1Y 수준의 공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반면 빅3는 1B를 넘어 1C에 안착하고 있는 상황. 세대로는 3세대 정도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보통 시기적으로 한 세대의 전환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CXMT와 빅3 간에는 3년 정도의 격차가 나고 있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따라붙고 있는 CXMT의 속도입니다. 우선 다음은 중국 반도체 빅펀드의 규모인데요. 미 제재 이후 오히려 더 거대해진 3차 빅펀드의 규모가 보이시나요? 규모뿐만 아니라 과거에 수많은 기업들로 흩뿌려지던 이 보조금이 최후의 생존자들에게 더 거대한 액수로 집중된다는 것도 앞으로 이어질 이 중국 굴기의 이야기들에 긴장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마치 쇼미더머니를 입력하고 시작하는 듯한 이 CXMT의 추격전은 자본과 상각이라는 이 기술 시장의 최대의 미션을 건너뛰고 진행된다는 것. 기술 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빅3들의 기술 발전이 장비 기업 및 서플라이 체인의 협력사들과 완벽히 새로운 문제를 풀어가는 개척 성격의 미션이라면, CXMT의 난이도는 예제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고 유제 문제를 푸는 재현의 성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한눈으로 봐도 쉽게 눈에 들어오는 이 기술 발전의 속도,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자리합니다. 이미 CXMT의 단위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DDR5 제품들이 시장에 등장했고, 또 CXMT가 HBM 역시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한켠에선 시간이 지나면 이 기술 격차마저 결국은 따라잡히게 되어 있다는 의견들도 등장하는 요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그 누구도 미래를 미리 알 수는 없겠죠. 다만 마치 그렇게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해설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인데요.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울러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들 역시 조금 더 냉철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CXMT의 수율이 80%를 넘었다, 또 점유율이 50%를 넘었다 하는 이야기들은 캐파 기준으로는 시장의 50% 이하, 또 매출 기준으로는 30% 이하로 수렴해가는 레거시 디램 영역 중 다시 일부 시장에 국한된 이야기라는 것. 여기에 더해 기본적으로 1A, 1B를 넘어 1C에 안착한 현재 빅3 기업들의 기술 수준에 이 CXMT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EUV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 이야기의 전기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일시 이전의 차선단 공정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시장을 공략해 나갈 수 있을 거란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맞죠? 다만 시장의 기술적 소구는 끝없이 상승한다는 것. 특히 디램 시장에 생장점이 달려있는 서버 AI 시장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 핵심이죠. 단 한 세대의 차이만으로도 삼성이 납품에 애를 먹고 있는 이 HBM 시장에서의 이야기들이 그것을 방증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CXMT의 HBM 제조설과 관련해서도 제조가 가능한 것 과 시장 진입은 철저히 구분해야 하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물론 중국 스스로 일정량의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전체의 HBM 시장을 흔들 모멘텀을 만들긴 적어도 앞으로 몇 년간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최근 이 CXMT를 두고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 대략적인 내용들이 정리되시나요? 다만 2014년 하반기의 DDR4 가격 하락은 이미 CXMT가 이 시장에 조금씩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방증하는 근거로 시장에는 분명한 적색 경보가 켜진 상황. 시진핑 3기에 들어와 잠시 숨을 고르던 중국이 다시 반도체 시장을 향한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5년은 바로 그 이야기들의 중간 결론이 맺어질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잠시 잊고 있던 단어들, D램의 CXMT, 낸드의 YMTC, 파운드리의 SMIC, 그리고 장비 시장의 나우라와 상하이 마이크로까지 이제 다시 긴장감을 갖고 그 이름들을 복귀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D램 시장이 어렵다는 1차원적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내일을 대비하자는 메시지로 익혀졌으면 하는데요. 1월 20일 트럼프 2기의 출범과 함께 수많은 불확실성 앞에 있는 우리, CES의 이야기로 한창 축제 분위기의 시장 상황 속 우리 미래 먹거리에 대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과 함께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전략들이 함께 마련되는 한 해가 되길,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 CXMT와 중국 반도체 굴기의 전개, 특히 서버 시장 동향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히 추적해 가이소울에서 팔로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